하나 둘 셋 넷.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지금 어때요? 잘 들려요? 지금 마이크 연결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잘 들리나요? 오케이. 자, 봅시다. 그 양창혁 교사가 낸 2021년 기출을 보면 3년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건 없거든요. 이제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3년기 문제를 뭐 굉장히 막 어렵게 뭐 어디서 발굴해가지고 어렵게 냈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양창혁 교사는 그냥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시험 문제에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재에 있는 거는 잘 알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내가 준달책을 쭉 봤을 때 준달책이 뭐 전체적으로 어렵게 쓰여진 건 아닌데 그나마 이 준달책에서 이건 좀 좋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 몇 개 좀 언급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시면 그 대화형 예제라고 해서 준달책에 14.9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재밌는 건 HCN 이것도 약산이고요. HNO2 이것도 약산이에요. 산의리 상수를 보면 다들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둘 다 약산이에요. 그래서 이 대화형 예제 14.9의 문제는 바로 약산 혼합물이에요. 약산 혼합물. 그래서 이 약산 혼합물에서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pH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거죠. 자, 얘를 그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체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꽤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3년기 문제는 최단 시간으로 그 뭐냐면은 직관적으로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 체계적 문제 풀이가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하면 그 개념을 활용해서 화학적 직관을 이용해서 좀 빨리 풀어볼 수 있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 요렇게 각각이 홀로 있을 때 H 플러스를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홀로 있을 때 H 플러스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약산의 H 플러스 자, 어떻게 표현되죠? 바로 지금쯤 그냥 외우셔야 되는데 KaC0 빼기 ANS 이게 바로 약산에서 H 플러스를 구하는 수식이죠. 그래서 뒤에 ANS가 있다는 얘기는 뭘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 번 얘기했던 뉴토니안 루프를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뉴토니안 루프는 이 3년기 계산에서 굉장히 강력한 편리함을 주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언급을 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도 활용할 수 있게 계산기를 가지고 여러 번 이제 좀 훈련을 좀 해보세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렇다면 지금의 경우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 1 HCN 자, H 플러스의 농도를 어쩌자는 얘기죠? 자, KA가 요 값이잖아요? 그러면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곱하기 자, HCN의 초기 농도가 얼마입니까? 1.00 빼기 ANS 의 루트 이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 뉴토니안 루프 쓸 때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루트잖아요. 그럼 루트 안에는 음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초기 ANS, 초기 값이 들어갈 게 1보다 작은 어떤 값이면 좋다고요. 그래서 ANS 자리에다가 아주 작은 값, 초기 값을 0.0001 정도로 주고 뉴턴이언 루프를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이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내가 이거 안 해봐서 나도 한번 해볼게요. 6.2 마이너스 10승 곱하기 1 빼기 ANS 해주시면 쭈쭈쭈쭈쭈쭈쭈 계속 계산기를 누르면은 뭐가 나오느냐? 바로 2.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이 나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기에 있는 HNO2. 자, 마찬가지로 H 플러스 농도를 구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산해리 상수가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초기 농도가 무려 5몰 빼기 AN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루트를 취하고 초기 농도를 구하면 자,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4.0 10의 4승 5 하면 대략 값이 얘는 4.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이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약산이 섞여 있을 때 경우에는 자, 문제를 이렇게 푼다는 걸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3년기 문제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유형대로 풀이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약산 혼합물에서는 어떻게 된다? 각각을 따로따로 H 플러스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처음 해야 돼요. 다짜고짜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때 나온 이 두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온 이 두 값을 비교해서 이때 둘 중에 하나는 아주 크고 둘 중에 하나는 작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자, 얘는 마이너스 5승이고 얘는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럼 얘가 얘에 비해서 몇 배가 더 큰 거예요? 무려 1000배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생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는 그러니까 얘가 이 경우 더 생산이다. 그러면 각각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 그 다음 기억할 거 더 생산이 용액 전체의 pH를 결정한다 라는 것을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경우 pH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로그 한 다음에 H 플러스인데 따로따로 구한 것 중에 더 큰 게 그냥 pH예요. 그래서 요 값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서 짜잔 이렇게 될 거 아니요? 그럼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올 거냐? 아이고 해주시면 값이 pH로 1.35 정도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푼다라는 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완전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또 뭘 한번 계산해 봐야 될까요? 그 다음 뭘 또 한번 계산을 하냐면 세 번째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렇게 저 평형 상태에서 뭘 계산하라고 했냐면 CN-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계산해 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 같은 문제는 선생님은 빨리 풀어야 맛이죠.
자, 어떻게 하면 쟤를 후딱후딱 풀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억해 두라고 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바로 알파 이게 있잖아요. 자, 요 값의 의미가 뜻이 말이 뭐라고 했어요?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어떤 짝염기의 경우 그 녀석의 짝산과 짝염기의 전체 농도분의 짝염기 농도만의 비율, 이걸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했죠. 근데 이때 이걸 외우라 그랬거든. 뭐라고? 바로 H 플러스 농도의 사내리 상수 분의 사내리 상수 라고 이걸 내가 외우라고 했거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만큼이 얼마입니까? 바로 저 값이 바로 이거겠죠. 자, 평형 상태에서 HCn의 농도와 CN-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맨 처음에 넣어준 초기 농도가 1.00몰이죠. 그럼 초기에 있었던 1.00몰 중에 일부는 산해리를 해서 CN- 있을 거고 일부는 가만히 원래대로 HCn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평형 상태에서 이 둘의 합은 그게 원래 넣어준 초기 농도랑 같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이 HCn의 KA가 얼마예요? HCn의 KA가 이거잖아요.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고 지금 H 플러스 농도는 얼마예요? 구했잖아요. 얼마? 여기에서 4.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4.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더하기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걸 계산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준달책에는 되게 뭐냐면은 번잡하게 풀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달책처럼 이렇게 뭐 풀어도 되긴 되는데 너무 번잡하니까 이게 두서가 없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풀면 금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바로 CN-의 농도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푼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번 시험에 이런 종류의 문제가 꼭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다.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요. 바로 다양성자성 산. 다양성자성 산이 산해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이 다양성자성 산 문제 중에 뭘 한번 구해볼 거냐면 대화형 예제 14.15가 되겠습니다. 대화형 예제 14.15.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형 예제 14.15. 자, 칠판 지울게요. 지우자. 자, 대화형 예제 14.15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야, 이거 엄청 진하네 진짜. 5.0몰 H3PO4이다. 여기서 pH가 얼마냐 이걸 구하랍니다. 자, 우선 이걸 알려면 얘가 뭐라는 걸 3양성자성
산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3양성자성 산이니까 KA가 3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KA가 각각 어떻게 되냐면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KA2가 두 번째는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 다음에 KA3가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13승.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때 얘 어떻게 풀어야 돼요? 첫 번째 1. 지금 H3PO4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내리만 고려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내리만 고려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H3PO4가 수용액 중에서 이렇게 이온화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산эл이죠. 초기 농도가 얼마냐면 5라고 했으니까 이거고요. 자, 반응을 하겠죠? X만큼 반응하면 X만큼 생기겠네요. 그래서 끝이 나면 5.0 빼기 X에 XX.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구하려고 하는 이 X, 이게 결국 H 플러스의 농도인데 이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바로 KA1 C0 빼기 ANS, 이렇게 바로 구한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또 뭐? 뉴토니안 루프를 쓴다는 얘기예요. 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되겠네요. 바로 H 플러스는 KA1이 얼마예요? 여기 있네.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 초기 농도가 5몰 빼기 ANS 한 다음에 계산기에 넣고 막 쳐가지고는 뭐 바로 이제 뭐냐면은 그 H 플러스 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자. 3승에 7.5에 3승에 5. 자, 계속하면 값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네요. 바로 0.19몰이 나오겠네요. 0.19몰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얘가 0.19몰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pH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하면서 이 자리에 이 값을 그대로 넣어. 그럼 이 경우 pH가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되는 거야? pH는 0.72 정도가 나오나 봐요. 됐죠? 그리고 이때 재밌는 건 이걸 아셔야 돼요.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사내리는 첫 번째 사내리에 영향을 준다, 못 준다? 영향 주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꼭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 했었죠. 왜 두 번째, 세 번째 사내리는 첫 번째 사내리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바로 공통이온 효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통이온 효과 덕에 두 번째, 세 번째 사내리는 첫 번째 사내리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또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그래서 저 첫 번째 사내리, 요거 첫 번째 사내리로 pH가 지배된다 라는 걸 저 황산 문제에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pH가 지금 0.7이잖아요. 그럼 이 0.72로 결정된 게 그냥 결정된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화학종들,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우선 여기서 바로 하나 알 수 있는 건 H2PO4-의 농도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똑같이 X니까요. 그러면 H2PO4-는 0.19몰이 될 거고요. 자, 그 외에 다른 녀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에 H3PO4, 얘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쟤는 5.0 빼기 X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5.0 빼기 X다. 그러면 그 값은 4.8. 자, 그러면 나머지 화학종들도 있죠. 그럼 나머지 화학종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두 번째 사내리 상수에서 확인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내리 상수가 개념이 뭐냐면 H2PO4- 분의 H 플러스 HPO4-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두 번째 사내리 상수죠. 그럼 여기에서 H 플러스 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0.19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0.19 넣으시고, 그 다음 HPO4- 는 그대로 두시고, 여기에 있는 H2PO4- 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얘를 그대로 넣으시라 이런 말이에요. 엄마야?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Ka2가 값이 아까 뭐라고 했죠? 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6.2 곱하기 10 마이너스 8승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슷하게 약분돼 버리면 바로 HPO4- 는 Ka2랑 같은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H 플러스 농도가 첫 번째 사내리로 결정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바로 H3PO4, H2PO4-를 이 관계로부터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화학종들은 사내리 상수에 집어넣고 그 관계식으로부터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그 다음 Ka3를 한번 볼까요? Ka3는 어떻게 나타나요? 지금 마지막에 구해놓은 저 HPO4- 얘가 다시 H 플러스와 PO4-3-로 이온화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요 H 플러스 농도는 첫 번째 사내리로부터 결정이 되니까 바로 0.19로 계속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PO4-3-는 그대로고, HPO4- 의 농도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에 있듯이 Ka2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만큼이 요거니까,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최종적으로 PO4-3- 의 농도는 바로 0.19분의 Ka2, Ka3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럼 KA2 값, KA3 값이 문제에 당연히 주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넣고 계산해 주시면 대략값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몰이 된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재밌는 사실은 뭡니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자, 다 구했죠? 다 구했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정성적으로 살펴볼 건 이겁니다. 자, 이 위에 한 줄 지울게요. 이 밑에 써야 되는데 칸이 없어가지고 여기 쓸게요. 자, 잘 봐. H3PO4 이게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4.8몰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H2PO4 마이너스 얼마나 남았어요? 0.19 남았잖아요. 그 다음 HPO4 E 마이너스 얼마나 만들어졌어요?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 다음 마지막으로 PO4 3 마이너스가 얼마나 생겼어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숫자들을 보고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느끼는 게 바로 뭐다? 이거죠. 이거죠. 우선 첫 번째는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걸 다 더하면 그게 H3PO4의 초기 농도랑 같아야 돼요. 자, H3PO4의 초기 농도가 얼마예요? 5.0몰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시다시피 이거 더하면 5.0몰 되나요? 네,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건 상대적으로 숫자가 크고 어떤 건 극단적으로 작아서 완벽하게 더하기로 이제 일치되는 걸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개념적으로는 이 네 개를 더하면 원래 거랑 무조건 완전히 같아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고요. 자, 이거 쓰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썼죠?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4.8이 제일 많고요. 평행 상태에서 그 다음 줄어들고 그 다음은 극단적으로 줄어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이놈 이런 식으로 초기에 넣어준 화학종이 평형에서 가장 많다 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양성자성 산인 인산을 물에 탁 넣어서 5.0몰 수용액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처음에 넣어준 게 H3PO4니까 그게 용액 중에 제일 많고 산해리를 해봐야 그 정도는 점점점 작아진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계산을 넘어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해볼 문제는 대화용 예제 17입니다. 14.17. 대화용 예제 14.17. 대화형 예제 14.17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썼죠? 썼죠? 지우겠습니다. 자, 대화형 예제 14.17에
뭐가 나오냐면 0.0100몰 H2SO4 황산이죠. 여기에서 pH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얘도 H 플러스가 2개가 있는 이양성자성 산이기 때문에 산해리 상수가 2개가 있겠죠. 바로 Ka1과 Ka2인데 황산은 묘하게도 첫 번째 산해리 상수가 엄청 크고요. 두 번째 산해리 상수가 이 정도 값을 가져요. 알겠죠? 이럴 때 전체 pH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1. 우선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산해리가 어떻게 될 거다? 첫 번째 산해리가 100% 일어날 거다 라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산해리가 100% 진행이 되면 왜? 평형상수가 무한대니까요. 그래서 넣어준 그놈이 100% 완전히 다 이온화를 한다 라고 하면 이때 HSO4-와 H 플러스의 초기 농도가 100% 이온화를 해서 0.100몰이었을 거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두 번째 산해리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일어난 두 번째 산해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바로 첫 번째 산해리 반응으로부터 만들어진 저 HSO4- 에 의한 산해리 반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HSO4-가 H 플러스와 SO4E-로 이온화되는 과정일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처음에 바로 이 둘이가 동시에 0.01만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반응이 진행이 돼요. 얼마나? 뭐 Y만큼 진행된다고 치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면 어떻게 된다? 0.01 빼기 Y, 0.01 더하기 Y, Y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두 번째 산해리 상수가 개념상 이거니까 짜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첫 번째 1. 이 경우 공통 이온 효과 근사를 이용하면 곤란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왜냐? 자, 공통 이온 효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초기에 생성물 일부가 공존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 바로 공통이온 효과죠. 그러면 공통이온 효과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Y가 0.01에 비해서 Y가 아주 작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주어있는 수식이 어떻게 됐어요? 0.01보다 아주 작다고 가정을 한다면 Y가 나가리가 되고 Ka2가 근사적으로 0.01 곱하기 Y 0.01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YY가 근사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뭐 무시가 될 테니까. 그런데 KA2가 값이 얼마냐면 0.012. 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Y가 0.012거든. Y가 0.01보다 작다고, 아주 작다고 가정했는데 이건 0.01보다 커. 바로 모순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 공통이온 효과 근사를 이용하면 곤란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산해리 상수와 초기 농도가 지금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기 농도하고 산해리 상수가 비슷해 버리면 이런 근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근사라고 하는 걸 계산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반드시 마지막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그 근사가 옳은지 아닌지. 지금 만약에 공통이온 효과를 썼다고 치더라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근사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자꾸 강조하냐면 뉴턴이안 루프예요. 이게 편합니다. 자, 여기서 뉴턴이안 루프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어요? Y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KA 곱하기 0.01 빼기 Y 0.01 더하기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를 쪽으로 보내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KA2인데 두 번째 산들이 상수가 지금 0.012고요. 자, Y 자리에다가 ANS Y 자리에다가 ANS를 놓고 뉴턴이안 루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산기가 있으면 저 뉴턴이안 루프를 활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 터예요. 아이고. 아이고, 사례가 들리냐? 자, 그러면 자, 제 뉴턴이안 루프 사용하면 값이 뭐로 나오나요? 아유, 얘는 뉴턴이안 루프를 활용했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군요. 얘는 진짜 값이 아주 뭐냐면은 이게 작고 애매하게 나오는군요. 아이고. 다시.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뉴턴의 루프를 적용해 보는데 이게 재밌는 건 애석하게도 이 경우는 진동하는 거죠. 이게 뉴턴이안 루프를 썼을 때 아주 한 20% 미만으로 진동해서 보시다시피 뉴턴이안 루프도 지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어떻게 세 번째 그야말로 완전 풀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선 평형상수와 초기 농도가 비슷한 경우 어떤 근사를 사용했을 때 곤란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사를 했으면, 만약에 근사의 가정을 했으면 계산의 결과로부터 그 근사가 옳은지를 계속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곤란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활용하는 게 사실은 뉴턴이안 루프예요. 왜냐하면 이 뉴턴이안 루프가 80% 정도는 항상 잘 들어맞기 때문에
뉴트니언 루프가 되면 금방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묘하게도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때문에 하나로 구해지지가 않고 계속 진동을 해버리는 경우는 뉴트니언 루프 활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도 있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뉴트니언 루프가 100%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어쩔 수 없이 방정식을 풀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져 있는 게 풀면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건 알겠죠? 근데 어떤 문제들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뉴트니언 루프가 통하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 풀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런 건 지금 여러분 시험에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뉴트니언 루프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게 실제로 계산을 하면 통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2차 방정식을 도전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는 진짜로 2차 방정식밖에 안 나오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쟤를 쭉 전개해 가지고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y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y를 구해주시면 대략 값이 얼마다?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실제로 나오나 봐요. 그러면 이 값이 나오면 이제 우리는 뭘? H 플러스의 농도를 어떻게? 0.01 더하기 y라고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다? 0.0145 정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이 문제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요거 내가 봤을 때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좀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뭐 부족하지만 강의가 끝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달책에 있는 그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속도론하고 선념기 요 중달책 연습 문제 중에 괜찮은 거 좀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뭐 다음 주 주초에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내가 지금 창원에 가야 돼서 오늘 작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내가 주초에 바로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그 마지막 시험 치기 전에 이걸 꼭 살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아무래도 확실히 양창혁 선생님은 중달 연습 문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인호 교사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걸 내기도 하는데 뭐 그래도 어쨌건 학교 교재 연습 문제는 중요한 소스가 되니까 좀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중간고사 대비 뭐 강의를 하였는데 여러분들 뭐 어떻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공부하시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계속 질문을 하시고 제가 또 계속 자료를 드릴 테니까 공부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시험 잘 보세요. 안녕.